시작하겠습니다. 수학의 정상호입니다. 쉽게 정상으로라는 타이틀로 고2, 이제 지금 현재 고2고 이제 곧 예비 고3이 되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비기너스 가이드를 제시하겠습니다. 서울대 수학교육관 좋은 데 나왔죠? 네. 네, 그래요. 그렇게 웃으면 좋잖아요. 그 대상은 수능 수학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혹은 내신 대비를 위한 기본기를 키우고자 하는 학생들이라고 달아놨거든요. 원래는 제가 위에 뭐를 달았었냐면 한 번이라도 미적분이나 확통을 한 친구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고3 수업하고 재수생 수업만 하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 고2 비기너스 반을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그거였어요. 고3, 어차피 이제 고3이 돼서 고3 정규반에서 수업을 들을 때 보면 모든 고3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시지만 이미 배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심화로 수업을 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학생들이 고3이 됐는데 몸은 고3이 됐는데 고3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원을 나가고 수투를 나가는데 수원 수투는 2학년 때 다 한 건데 아까 지금 이승훈 선생님인가요? 수투를 얘기했겠지만 이게 한 게 아닌 것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걸 배우긴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선택 과목이 이제 화일 같은 경우하고 뭐 미적분하고 기하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 기하는 지금 선택자가 3%도 안 되니까 거의 절반이라고 하고 대치되어 있는 미적분 선택자가 훨씬 많긴 한데 이제 고3 수업을 처음 시작해서 자 이제 하자라고 하는데 학생들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고2 선수능만을 하면서 일단 미적분만 했거든요. 작년은 미적분이라고 하는 과목을 선택한 친구는 최소한 한 번은 보고 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외쳐봐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을 뺐습니다 지금. 그래서 선택 과목을 안 했어도 돼요. 안 하는 애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을 처음 하는 친구, 화일 같은 거를 처음 하는 친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대상에 걸리지 않는 친구들은 미적분을 잘 해와서 미적분 선택 과목을 공부를 다 해서 지금 수능을 봐도 뭐 수능이라고는 하기 힘들겠죠. 지금 6월 평가원 기준으로 하면 선택 과목의 시험 범위가 1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하기 제일 좋은 거는 작년 수능의 선택 과목 8문제를 집에서 한번 풀어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8문제 중에 6문제 정도를 맞춘다라고 하면 안 오시면 됩니다. 오지 마세요. 네. 근데 수능 수학을 처음으로 준비한다고 해서 아예 미적분을 아예 안 했는가, 뭐 확통을 아예 안 했는가, 일단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했어 또 그 미적분 선택자들은 뭐 중3 때 하는 친구도 있고요. 고1 때 하는 친구도 있어요. 뭐 한 번 또 한 바퀴 돌려보겠다라는 식으로 한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건 어차피 다 까먹었을 거고. 그래서 그냥 처음으로 수능 수학을 준비하겠다, 선택 과목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학생이 기본이고요. 그럼 내신 대비를 위한 기본기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그렇지만 현역 고3이 대학을 가는 거는 무조건 뭐가 유리하죠? 수시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시를 대비하는 강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 고3 같은 경우 이제 고3이 됐을 때는 뭐 의대를 가든 어딜 가든 수시가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정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수시를 하려면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고3 때 내신 과목이 뭐죠? 미적분 선택자들은 미적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미적분을 선택을 했지만 사실상 내신은 뭐도 봐요. 홍일 같은 것도 봅니다. 그거는 그 교육과정상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좀 보고요. 원래는 아닌데 수능은 미적분 선택했기 때문에 미적분만 하면 되지만 내신에서는 확통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학문 같은 거 선택자들은 내신으로 할 때는 미적분 보진 않습니다. 뭐 일부 학과, 뭐 경영학과나 이런 데서 미적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진행하는 학교는 있겠지만 크지 않다고 보고 그러면 이 수능 수업을 준비하는 이 비기너스 반에서는 수능 수업뿐만 아니라 어차피 고3 때 수시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신까지도 다루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내신을 다룬다고 해서 그 학교별로의 그 상황들을 고려해서 내신 대비를 하는 건 아니고요. 내신을 위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충실히 다루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지금 뭐 예비 고3이어서 수능만 쭉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2학기 때 뭐 학교 내신도 봐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 관리는 제가 좀 이따 타임테이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는요 사실 막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잘 안 들리실 거예요. 왜냐면 좋은 얘기를 쓰지 않겠어요? 단순히 개념을 나열하겠다 하면 아닐 거 아니에요? 요거 부분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이 부분은 그냥 저를 믿어주셨으면 좋겠다. 뭐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거는 제가 전문가일 테니까 저를 믿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재 썼겠죠?
없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뭐 좋은 말을 쓰겠죠. 우수인왕을 선별했다고 하겠지. 뭐 별로 안 좋은 문제를 하겠다. 뭐 수험 끝나고 숙제를 제공하겠지. 숙제를 안 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수업 전에 상담을 하고 질의응답을 하겠죠. 뭐 수업만 들으면 땡이야. 우리는 질문 안 받아.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테스트 해설 강의도 있을 거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Q&A도 진행하겠습니다. 네, 요거 하나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업 내용을 복습할 수 있는 해설 강의를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수업을 다 촬영을 해서 아무거나 아니면 왔는데 못 알아듣거나 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무한 반복할 수 있다. 요즘에 그 복습 영상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어머니들 제가 대시험 처음 왔을 때가 27살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어머니들하고 설명을 하면 어머니들이 저를 되게 귀엽게 봐주셨어요. 저 어린애가 어떻게 우리 애를 가르칠까. 막 설명을 하면 뭐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고 뭐 생긴 것도 괜찮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쟤 사회 삼고 싶다. 너 결혼했니?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는데 지금 제가 늙고 병들어서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크게 안 나는 것 같아서 뭐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 어머님도 약간 생각이 좀 많이 바뀌신 거는 같은데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뭐 녹화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학원 다니면 막 워크숍 같은 거 꺼내가지고 몰래 녹화하고 필기 노트 어디서 바뀌어가지고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세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업 자료가 당연히 제공이 되고 언제라도 집으로 다시 올 수 있으니까 수업만 참여하시면 복습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선택 과목이 필기를 할 수 있을까요? 선택 과목이 이제 확률 같은 게가 있고, 미적분이 있고, 기하가 있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하는 수업을 하진 않고요. 이렇게 두 개를 하는데요. 이 차이점이 있어요. 이 확률 통계와 미적분의 차이는 일단 첫 번째 차이가 뭐죠? 양이에요, 양. 그러니까 배우는 양이 이렇게 보시면 딱 맞아요. 합통이 1이면 미적은 2 정도 보시면 돼요. 1대 2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양을 이렇게 보면 합동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만약에 5시간이 걸린다. 그 다음 미적을 정리하는데 10시간이 걸린다라고 치면 확률과 통계 선택하는 게 유리하죠. 그냥 공부를 조금 해도 되니까. 근데 이것들이 현재 제도로 볼 때는 뭐를 하죠? 보정을 해요. 그래서 이 보정을 하는 그 알고리즘을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들을 테니까 가볍게 말씀드리면 이게 수1이 있고 아까 설명을 한 수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 있잖아요. 여기가 22문제가 나오고 14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등급컷을 따로 선정을 해요. 기하는 조금 미룰게요. 확률과 통계가 있고 미적기 있는데 이번에 6월 평가원 제일 이제 중요한 시험이었던 여기에 1컷이 얘가 지금 87 정도 되고요. 얘가 79거든요. 그럼 둘의 차이는 8점 차이가 나잖아요. 8점짜리면 4점짜리 두 개거든요. 수학 선생님이 자꾸 계산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걸까요? 지금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이 수학을 잘하는 거네요. 그죠? 동일한 시험을 보는데 얘네들이 1등급이 되려면 87점을 맞아야 되고 얘네들이 1등급이 되려면 79면 돼요. 이 차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어차피 어려운 문제가 15번, 22번, 30번이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잘 보세요. 87이기 때문에 3개를 다 틀리면 몇 점이죠? 계산해봐요. 100에서 4 곱하기 3을 빼라고. 그럼 88이잖아요. 반말하게 하지 마시고요. 88이잖아요. 그럼 88이 딱 돼야 겨우 부항 들어가게 된다고요. 이 등급컷은 88까지도 보거든요. 3개 틀리게 하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 딱딱딱 틀리면 1등급이에요. 근데 얘네들은요. 지금 80도 아니잖아요. 4개 틀려도 돼요. 5개를 틀려도 됩니다. 4점짜리 5개를 틀려도 1등급이에요. 자, 그럼 이 차이는 왜 발생해요? 하나 같은 거 선택자를 되게 잘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이게 이제 보정의 매력인데 이 보정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선택 과목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집단이 수험수를 봤을 때 점수, 미적분을 선택한 집단이 수험수를 봐서 나온 점수를 비교합니다. 그럼 누가 높을까요? 얘가 높아요. 얘네들이 더 잘하니까요. 그럼 얘네들이 공통 점수가 높다고요. 그럼 그 보정을 선택 과목 중에 준다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이 높은 점수를 받아야 1등급이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공통 과목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친구들은 같이 으쌰으쌰 해야 돼요.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너도 잘해야 돼요. 그래야 보정을 받잖아요, 같이. 근데 쟤도 자고 있고 얘도 놀고 있고 얘는 안 하고 있으니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이 자기 집단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혼자 잘해도 점수 못 받으니 자꾸 일단 어디 가자. 일단 미적분으로 가서 이 보장을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입시에 대해서 설명 좀 하는 길어지긴 하는데 뭐 제조업 설명은 끝났어요. 저는 세일즈를 하지 않습니다. 뭐 믿어주시면 오겠죠 뭐. 제조업 설명은 안 해요 저는.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봐야 되고 그래서 1등급이 4%잖아요. 안 보이면은 1등급이 4%잖아요. 그럼 지금 한 50만 명 보거든요 시험을. 그럼 50만 명의 4%니까 1등급이 몇 명이죠? 계산해보세요. 50만 명 곱하기 0.04. 네? 20만 명이요?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 여기다 0.04를 곱하라고. 0.4를 곱하는 게 아니라 20만 명이면 개나소나 다 1등급이에요. 그러면 2만 명이잖아요. 2만 명이 1등급이라고요. 그럼 2만 명 중에 기한은 거의 없으니까 확통하고 미적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전국적으로는 5대5예요. 미적이 살짝 높아지긴 했는데 요즘에 47대 53 정도로 보면 그냥 산술적으로 자르면 몇 명이 돼야 돼요. 10,000명이 확통이고 10,000명이 미적이 되잖아요. 몇 명일까요? 확통 1등급이 몇 명일까요? 이 2만 명 중에서. 예상해보세요. 5대5인데 좀 줄었을 거 아니에요. 5% 정도 잡아요. 사실 4%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4%에 4%예요. 그러니까 2만 명 중에 계산해보세요. 이거 똑같은 계산이야? 했잖아. 50 곱하기 0.04 해봤지. 2만 곱하기 0.04 해봐. 몇 명이에요? 800명이라고 할 거야? 800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흥일 같은 거를 선택해서 1등급이 나오는 학생이 800명이라고요. 서울도 문과정원이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흥일 같은 거를 선택해서 1등급이 맞잖아요? 그럼 항상 다 갑니다. 골라서 갈 수 있어요. 물론 서울대 경영은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서 최고가 돼야 되니까. 자, 그러면 몇 명이죠? 나머지 미적분 선택자가 1등급이? 2만에서 800을 빼요. 그런 거 못하면서 애들한테 수학 못한다고 하면 안 돼요. 본인들이 못하잖아. 19,200명이잖아요. 그 19,200명이 미적분을 선택해서 1등을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조건 유리한 건 또 아닙니다. 왜냐면 확률화통계를 선택해서 1등이 나오잖아요. 걔는 확률화통계 슈퍼갑이 되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 다 갑니다. 근데 미적분 선택해서 1등 컷에 걸리는 1등급 정도라면 그게 아주 유리한 것도 아니라고요. 왜냐면 걔네들만 다 1등급이라고요. 같은 과를 가는데 이쪽에는 지원했는데 나는 1등급이고 나머지는 다 2, 3등급이야. 그럼 제가 뽑히겠죠? 근데 이쪽에서는 내 1등급으로 갔는데 옆에도 1등급이고 얘도 1등급이고 나는 80으로 1등급이고 얘는 92로 1등급이면 얘를 뽑겠죠. 그러니까 미적분을 선택한 것만으로 대학을 잘 간다라는 건 거짓말이라고요. 전체적으로 미적분이 유리한 거는 맞죠. 하지만 이 모든 논의의 시작은 내 자식이 내가 잘해야 된다고요. 황희가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이 2등급, 3등급이 된다고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유일하게 변수가 하나 있죠. 뭐죠? 침공. 들어보셨죠? 문과 침공. 그러니까 이과 학생들이 미적분 선택했지만 대학을 갈 때는 문과로 가겠다라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침공이라고 하는 건요. 누가 침공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과 학생이 문과로 갈까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 의대에 갈 성적이 돼요. 근데 나는 경영대를 가겠다라고 침공을 하나요? 절대. 그건 처음부터 경영대 갔겠죠. 그러니까 침공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친구들은 본인의 미적분 점수로는 대학을 갈 데가 별로 없거나 가고 싶지 않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학교 레벨을 맞추겠다는 거죠. 뭐 고대에 어디를 가야 되는데 고대는 싫으니 서울대는 가고 싶은데 지점수는 안 되니 서울대 문과를 걸어놓는 겁니다. 걸어놔서 거기 학교를 다닐까요? 안 다닙니다. 재수하지. 그러니까 일단 학동 친구들은 걱정할 게 없다고요. 1등급도 잘 안 되고 등급도 높고 침공도 당하고 핍박받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다고요. 너만 잘하면 된다고. 다른 애들이 어떻든 간에 너가 1등 나오면 골라갈 수 있고 2등급, 3등급, 심지어 4등급이어도 고대 경영도 갑니다. 4등급이어도요. 물론 국어 1등급, 탐구 다 1등급이어야 되지만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미적분 선택자들은 각성하셔야 돼요. 지금 국가에서 좋은 제도를 줬다고요. 미적분 학생들한테는. 어쨌든 이득을 보고 있거든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친구들 때문에. 그럼 공부 좀 해가지고 가야죠. 미적분 선택해놓고 거기서 4등급, 5등급 뜨면요. 학생을 선택해서 3등급 한 것보다 못합니다. 미적분 선택한 것만으로 내가
잘 점수를 받을 거고 내가 대학을 잘 가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니 고3 처음 수업으로 미적분 수업을 시작하자고 했을 때 저는 미적분 처음 해요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즉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겁니다. 이러니까 좀 하면 그렇지만 제가 반포에 살거든요. 반포 원펜타스가 이번에 분양해요. 그 분양가 25억인데 지금 부동산 가점 25억인데 그 단순하면 45억이거든요. 그 20억 차이가 나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계약금 5억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별소리 다 한다. 근데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일단 넣어서 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되게 그냥 청약통장 하나 날리는 거예요. 적절한 요인지는 모르겠으나 미적분을 선택했다. 나는 그래 대학을 잘 가겠다. 라는 마음만 가지고 1년을 이끌기에는 무리수가 너무 크다고요. 그럴 거면 차라리 양이 적은 황해 같은 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황해 같은 경우는 양도 적은데 왜 미적분한테 자꾸 밀리느냐라고 하는 건 되게 단순합니다. 5시간이고 10시간이면 얘는 10시간 하죠. 얘는 5시간이면 확정이 끝났죠. 그럼 5시간 동안 뭐 해야 돼요? 활동을 한 번 더 하든가. 아니면 도전이 자꾸 되면서 수강수를 못하니까 으쌰으쌰해서 수강수를 5시간 더 하면 되거든요. 근데 확정 친구가 왜 밀리는 것뿐? 왜 밀릴까요? 이건 딱 하나예요. 얘는 10시간 하는데 얘는 5시간 하고 남은 5시간은 잡니다. 딱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황해 같은 게 선택자들이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냥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도는 열려 있다고요. 이게 선택 과목 체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 보정의 시스템이 어떻게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 말 좀 터졌죠? 아까는 워낙 쩔으셔가지고 말을 잘 못했는데 이제 시작하라는 거잖아요. 말 잘해요. 처음 때는 몰랐어요. 이 보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그냥 확통도 많이 하고 미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미적분 선택한 게 훨씬 유리했죠. 근데 사람들이 알았다고요. 그래서 대치동에서 갑자기 미적분 선택자가 늘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아들딸들이 의대를 보내겠다가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미적분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학원들이 그거를 공포심을 유발하면서 미적이 나요.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학교생들도 그냥 일단 미적해요. 미적하는 게 좋아요. 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막 올라왔거든요. 그거를 지금은 국가에서 좀 막잖아요. 지금 현재 고2죠? 지금 현재 고3도 그런데 황해 같은 데를 선택해서 의대를 갈 수 있을까요? 제도적으로 열려 있어요. 서울에 있는 모든 의대가 황해 같은 데를 선택해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 의대는 막아놨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모든 의대는 황해 같은 데 선택해도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어요. 근데 못 가죠. 공부 못하니까요. 제도는 열려 있다고요. 서울에 있는이 아니라 모든 전체 지방까지 합쳐서 모든 공대를 황해 같은 데 선택자들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열어놨다고요. 근데 못 갑니다. 공부 못해서요. 근데 어쨌든 이것들을 열어놓기 시작했어요. 내년이면 더 그럴 거고요. 내후년 더 그럴 거고요. 내내 후년은요. 어차피 통합대로 황해 같은 걸 다 통합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2잖아요. 현재 고1은 어떨까요? 황해 같은 거의 선택자가 대치동에서 3배 늘었습니다. 이유는요. 딱 하나죠. 재수해야 되니까요. 현역 고3의 60%가 재수하거든요. 대치동 학교는. 그럼 미적분을 선택을 해서 고1 때 시험 못 봤어요. 그럼 재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태까지 공부했던 미적분을 버리고 새롭게 황해 같은 거를 새로 공부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략적으로 고1은 황해 같은 게 선택자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왜 드리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 고2잖아요. 그러니까 뒤가 이제 별로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3이 미적분 선택해서 대학 가는 제일 좋은 해입니다. 제일 좋은 해예요. 고2도 괜찮습니다. 고1은 안 좋고요, 이제. 그 다음은 어차피 없어지고요. 이게 이제 정해진 공포 마케팅인데, 미적분을 선택한 사람은 현재 고2가 고3 돼서 그 해 당해 대학을 가는 게 제일 좋다고요. 재수를 해도 재수가 끝이라고요. 3수 4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새로 세팅해야 됩니다. 그리고 황해 같은 거 선택자들은 어차피 황해 같은 거로 통합이 돼도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냥 길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2학년 때 선택 과목을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당위성을 열심히 설명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신다면 하세요. 어차피 2학년 때 7월 달에 애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다. 학교 내신이나 좀 하면서 나중에 고3 때 되면 열심히 할 거예요 라고 어머니들 설득할 거거든요. 엄마 내가 고3 때면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은 내가 좀 놀아야겠어. 아니면 벌써 달려야겠어. 그럼 그렇지 우리 애기들 그렇지 좀 그래 좀 쉬다 해. 그렇게 넘어가지 마시고요. 공부를 시키시라고요.
황해가 통계는 아까 양을 얘기했으니까 미적은 12주를 하는데 황해가 통계는 8주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6주면 되고요. 제가 고3 때는 4주면 끝나요. 심지어 3주 특강도 하는데요. 8회 정도면 제가 볼 땐 충분합니다. 특히 황해 같은 경우는 기대조차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해서 왔을 거라는 기대를 아예 안 할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8회 동안 8월 31일 날까지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토요일 아침이거든요. 토요일 아침 9시부터 12시 반까지인데 저도 새벽잠이 많고 새벽잠이 없고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아침을 이어가기 힘들어요. 근데 노력해서 오잖아요. 보내세요. 이 시간이 사실 죽은 시간이거든요. 아시죠? 토요일 9시부터 12시 반에 학생들 뭐 하는 시간이에요? 네, 자고 있는 시간입니다. 깨워서 보내세요. 그럼 제가 알아 처리할게요. 저도 힘들지만 학생들도 힘들지만 이 시간 잘 운영하면요. 그냥 짜투리 시간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일 거거든요. 그때 남들하고 다르게 황해 같은 게 고3 전문이고 재생 전문 나름 유명한 저한테 특히 황해 같은 게한테는 더 유명하잖아요. 끝내시라고요. 8회로. 제가 알아서 다 해드릴 테니까. 미적은 조금 설명을 해야 돼서 미적분은 12주예요. 제가 아무리 8주를 하려고 해도 미적분은 배우는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설렁설렁 8주 만에 끝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서 12주를 할 건데요. 12주면 충분합니다. 특히 미적분은 작년에 제가 해봐서 알아요. 황해 같은 건 이번에 처음이지만 미적분은 작년에 해봐서 이 스케줄대로 하면 다 끝낼 수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역시 일요일 아침이고요. 아침에 깨워서 보내셔야 되고요. 같이 자지 마요. 일요일에 보내시는데 이게 내신 휴강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8주를 황해 같은 거랑 똑같이 하고 4주 휴강을 하고요. 내신이 끝나고 돌아와서 10월 달에 4주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여기까지 잘 오다가 내신 하면서 뒤가 설렁설렁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작년에 해보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미적분 선택자들은 그래도 의식이라도 좀 있나 봐요. 공부 못해도 뭔가 하긴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 것 같아. 그래도 오하면 다 오더라고요. 사실 작년에 처음 하면서 걱정했거든요. 이게 찢어지니까. 학원도 걱정하고 저도 걱정했는데 걱정할 거 없더라고요. 알아서 다 오더라고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수생남이라는 말 하지 말고요. 그냥 비기너스 제대로 시작하겠다라고 해서 의미 없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선택 과목 잘 정리하고 황해 같은 거 8주 정리하고 미적분 12주 잘 정리해서 12월 3일이면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내신 대비 잘 한 다음에 고3 되면 수업이 저도 미적분 수업도 있고 확통 수업도 있고 공통 수업도 있잖아요. 어디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반에 저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고3 때 누구한테 보낼 때 최소한 2학년 때 정상모한테 황해 같은 게 또는 미적분을 배워서 왔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 제대로 잘 알아듣고 있다라는 말은 나오게 하자고요. 제 이름을 먹지 않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제 소개는 다 한 것 같아요. 저는 특별하게 제대로 들어가려는 것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제가 목동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질문이 엄청 많아서 제가 못 나갔거든요. 제가 또 학생들 상담 이런 거 되게 잘합니다. 제 말이 좀 어둠이 좀 세서 기분 나빠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확한 팩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또 입식의 오인영입니다. 금쪽 같은 개새끼들 제가 잘 정리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질문 몇 개만 좀 받고 나갈게요. 이런 얘기가 대표적인 질문들인데요. 미적분 선택자인데 고3 때 어차피 황해 같은 것도 내신으로 봐야 되니까 정상전형반 8주의 황해 같은 거를 들어도 괜찮겠냐? 당연하죠. 그럼 말씀드렸죠. 내신도 이 정도로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미적분하고 황해 같은 거를 다 듣는 것도 가능한데 황해 같은 거 선택자들은 굳이 미적을 기웃거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을까? 그 다음 때는 각자의 이런 것도 같아요. 숙제는 뭐냐, 학원료는 얼마냐, 학원료는 학원에, 위치가 어디 학원에,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네. 네, 숙제안은, 이렇게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를 충분히 제공할 겁니다.
그다음에 숙제에 대한 해설 강의 영상도 좀 드릴 건데요. 저는 숙제보다는 일단 학원에 와서 이 시간을 저하고 토요일 아침, 일요일 아침에 견디는 데 일정 목표를 두겠습니다. 그렇다고 숙제 공부를 안 하거나 숙제를 안 해도 된다, 숙제량이 적다는 아닌데요. 이 반의 특징은 일단 이 커리큘럼을 완수하는 데 1번 목적을 두겠습니다. 숙제가 안 좋다, 숙제를 안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어떤 일을 하고 목표를 가졌을 때 제1 메인 목표가 뭔지가 제일 중요해서 수업을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진행하겠다 정도. 그러니까 아마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건 적절하게 하루 일주일 숙제로 한 4, 50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다음 질문. 내신으로 확통을 벌써 하고 있어요? 네, 2학년 때 확통을 나가는군요. 네, 그런 학교가 일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신만을 위한 어떤 공부를 했다면 수능형 수업이기 때문에 등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예 항해교통이나 미적을 아예 안 한 친구들이야 들어오면 되는데 이제 약간 고민이 될 수 있는 부모님들이 그래도 미적을 내가 한번 받긴 했는데 또는 내신 때문에 학교를 조금 했긴 했는데 라는 것들이 궁금하시면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작년 수능이 있어요. 작년 수능을 다운받으셔서 작년 수능의 선택과목이 8문제거든요. 그 8문제를 풀어보라고 해서 6문제 이상 맞으면 안 오시는 게 맞고요. 내가 미적분이나 확통을 했는데 8문제를 봤는데 3문제밖에 못 맞히더라. 2문제밖에 못 맞히더라라고 하는 것은 내신형으로 일단 한번 돌린다의 의미였지 이게 수능형 수학에 대한 이해도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입반 테스트라든가 그러니까 들어올 때 상담을 통해서 결정되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는 게 아주 크리티컬하진 않지만 대략적인 것들은 좀 판단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요. 또 예. 네네네. 그러니까 결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의 확통이나 내신의 미적분이 수능의 확통이나 수능의 미적과 다르지 않겠냐라는 건데요. 다르죠. 이런 내신이라고 하는 거는 내신반 많이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학교님들의 어떤 재량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이때 잠깐 보는 것들은 그렇게 모르겠지만 고3 때 내신을 위한 어떤 다른 내신형 문제들은 없다고 봐요. 고3만 돼도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내신 준비를 하고 내신 시험 범위가 나가면 고3들이 수능에 연계되고 있는 EBS 교재인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으로 수업하는 게 거의 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신이라고 하는 문제 스타일이 학교 교육에 재량이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 고3만 돼도 학교 내신 시험이 수능형 문제가 되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수능을 준비하면서 가면 내신 대비도 좀 어느 정도 되겠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내신 대비를 위한 수업이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내신 대비 일부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이 선수능만 들었다고 해서 나는 내신도 이제 완벽하다. 근데 네 내신을 못 봤어? 그럼 저한테 찾아와서 네 수업 들었는데 왜 내신이 개판이니?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또 내신이라고 하는 거는 또 많은 학원에서 학교별로 좀 어느 정도 정돈을 하잖아요. 그것까지 제가 컨트롤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냥 기반을 좀 닦아주겠다 정도로 여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개만 더 받을게요. 네. 네네. 아까 11월 3일날 미적분이 끝나는데 12월 말에 이제 고3이 될 때 그 한 달 정도가 비는데 그때는 뭘 해야 되느냐? 그거는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예비고3 설명회 때 할 거고요. 그냥 예비고3이 되면 1년 내내 미적분 반이 공통반과 미적분을 같이 하면서 쭉 진행될 겁니다. 그거는 3학년 때. 네, 고3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3 때는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고3 때는 미적분만 쭉 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3과목을 봐야 되니까 보통 제가 수업을 깔 때는 수원반, 수투반, 선택반 이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 일주일에 3개를 들어요. 아니면 나는 수원은 괜찮으니까 수투 미적 또는 수투 학통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나는 공통은 괜찮으니까 미적분만 듣겠다라고 하는 거는 초이스권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선택하는데 거의 대부분 3개 정도는 듣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각 과목별로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통해서 뭐 이과 문과가 나와서 그냥 입안에서 수학적 미적을 다 해준다. 입안에서 수학적 확동을 다 해준다. 이런 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 요즘은 그렇게 수업 안 합니다. 공통하고 선택하고 다 나눠서 수업하니까 필요하면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대표님 들어오신 거 보니까 그만 꺼지라는 것 같아서. 예. 중요한 질문 하나 안 남았는데 그 질문 하셔야죠. 어머니들 센스 있는 건데. 그럼 제가 해요? 예, 이 질문이 사실 제일 중요했는데요. 뭐죠? 미적을 하든 확동을 하든 이 전 단계인 수완수투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입안에 들어오느냐에 대한 질문을 왜 안 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적은 한 번도 안 해도 된다고요. 확동도 한 번도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럼 이제 수완수투도 한 번도 안 한 애들이 그럴 수 있겠느냐? 수완수투를 어느 정도 해야 이 반에서 나는 미적분을 처음 하지만 수완수투는 어느 정도까지는 하고 와야 되는지 질문을 왜 안 하냐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네. 조금 달라서요. 확률 같은 경우는 1과가 경우수입니다. 그 다음 2과가 확률이에요. 3과가 통계예요. 얘네들하고 수학수하고 연결하는 고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수학수를 안 하고 확률과 통계를 처음 들어도 알아들을 겁니다. 물론 연계되는 게 일부는 있겠지만 얘네들은 완전히 독립적인 것들이에요. 자, 미적은요. 1과가 이건 플레이를 다 쓸게요. 1과가 수열의 극한입니다. 2과가요. 미분법이고요. 3과가 적분법인데 그럼 아까 수투 설명을 들으셨죠? 이승현 선생님한테 아까 들으셨잖아요. 그때 그 단원 쪼개서 설명해 주셨어요? 안 했어요? 네. 그럼 제가 해드리면 되잖아요. 수열은 수원의 3과입니다. 극하는요. 수투의 1과고요. 미분은요. 수투의 2과고요. 적분은요. 수투의 3과예요. 그럼 아시겠어요? 이제 대답이 됐어요? 네. 확통은 다시 말하지만 수학수를 아예 모르고는 듣기는 버거울 수 있으나 어쨌든 들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적분은 수투를 모르면요. 그냥 못 알아들어요. 아무것도. 그 미적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수투 자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미적분은 수원과 수투의 뭐예요? 완결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역수를 따로따로 배웠고 이제 미적분으로 수학을 완성짓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성짓겠다고 하는데 이걸 안 해오시면 당연히 못 알아듣습니다. 이건 제가 컨트롤할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학수를 하고 오시는 건 맞아요. 그럼 또 여기서 질문이 저번 달에 이 질문 나오더라고요. 수투는 3개고 수학은 여기가 조금이니까 1과 때 살짝 안 오고 수학 내가 안 했으니 이때 수투는 돼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기 안에도 수학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냥 완결편을 생각하시면 되니까 미적분을 듣는 친구들은 수학수를 안에서는 못 들어옵니다. 이거는 제가 대상으로 적을 이유차 없었습니다. 아니 고1이네요. 고1도 아니고 수학수를 안 했습니까? 학교를 안 다녔던 거예요? 이건 당연히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또 불안한 게 있죠. 그래요. 알아요. 선생님 수학수를 하긴 했죠. 근데 늘 뭐 다 했다고 하긴 하는데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수투가 너무 약하면 어쨌든 비율적으로 뭐가 더 많으니 수투가 더 많으니 지금 다른 선생님이 수투 수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수원보다는. 그리고 수투가 요즘에 더 배우잖아요. 수원보다. 그러니까 2학기 때 많이 하는 거니까 요 정도는 하려면 이 정도 되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얘는 이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수원수 어디까지 했어야 되느냐인데 그거의 판단은 아까처럼 올해 수능 작년 수능에 22문제 중에 수투가 11문제거든요. 수원도 11문제고 그거를 풀어보라고 해서 몇 개 이상 맞춘지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또. 말을 끝까지 들으라. 그거는 수원수투가 이제 수능을 공부할 때 어느 정도 필요한 건지고 지금은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수원수투를 안 했지는 않아야 된다 정도. 용어는 아셔야죠. 수열의 극한에서 자 이제 등차 수열의 극한, 등차 수열이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 뭐 수능형 문제를 수학수로 완벽하게 다 풀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요. 그건 공통 과목의 문제고 최소한 선택 과목 미적분을
들어갔을 때 배울 때 지장이 없는 정도는 해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니까요. 왜냐면 2학년 때까지 했잖아요. 수원스트는 아예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고1 처음 됐는데 뭐 유명하다고 하니까 미적분 먼저 선을 땡겨보자. 수원스트는 안 했는데 일단 미적분 땡겨보자. 이건 안 된다고요. 이건 못 알아들어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알아서 탈락합니다. 예, 그 정도가 제일 중요한 이슈긴 해요. 미적분에서는. 이 수원스트 해결이. 그렇다고 확정, 이거 필요 없다고 그냥 아무나 뭐 중2 보내고 그러면 안 돼요. 예, 뭐, 특별한 영향이 없다는 거지, 뭐, 수험들을 아예 안 한 친구가 뭐, 듣는 그런 과목들은 아니니까요. 예, 요 정도면 다 됐을까요? 예, 저기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 우리 학생들이 고2면, 제가 고2를 수업을 많이 안 해봐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고2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들이 좀 따뜻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친구들이, 역사상 유례 없는 전란을 겪었던 애잖아요. 우리가 6.25 겪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6.25보다 훨씬 더 심한 코로나라는 엄청난 걸 겪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유약합니다. 공부에 대한 의지도 좀 없고요. 왜냐면 그들의 목표가 우리처럼 성공, 그 다음에 대학교 합격이 아니라 그냥 생존이었잖아요.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누굴 만났어요? 마스크 다 끼고 집에서 그냥 눈치고 있었죠. 공부가 아니라 생존이 목표였던 애들이잖아요. 그들을 이제 들판에 펼쳐놓고 이제는 고3이고 니네가 이제 싸워야 된다 그러면 걔네들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 뒤는 제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 어머니들은 그냥 좀 따뜻하게 좀 안 해도 괜찮아. 어차피 다 못해. 그러니까 어차피 못 그냥 다 살아가는데 의미를 두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너가 빨리 가서 2학년 때 애들 어차피 놀 때 그냥 아침에 가서 좀 유명한 데 가서 좀 듣고 한 8주만 버텨봐. 12주만 버텨봐. 그럼 애들 또 싫어 할 거거든요. 그럼 아유 내가 엄마 아침에 깨워줄게. 그럼 아빠는 돈 주는데 아빠 역할은 없어요. 근데 돈 주는데요? 그 돈을 애들한테 주면 안 됩니다. 어머니한테 줘야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보내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의 그냥 거기까지 갔습니다. 저는 그 다음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다음 또 어머니들의 역할은 애들이 이제 와가지고 엄마 힘들어서 못 가겠어 그러면 뭐 햄이라도 하나 튀겨줄까? 좀 맛있는 거 해줄까? 그럼 아빠가 돈 주는 거고 또 그것만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지 않을까? 이것도 안 한다고요. 전 100% 정당합니다. 이 선수능반 고2 비기너스 반을 한 친구와 이걸 안 한 친구들이 이제 고3이 돼서 1년의 정규 커리큘럼을 갈 때 그 많은 난관과 그 많은 이제 힘듦이 분명히 처음 시작 전부터 전 다르다고 봐서요. 저를 믿으신다면 보내시면 제가 선택 과목 한 과목이라도 확실히 끝내놓고 그다음 정상적으로 고3 수업을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